자,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등골이 좀 서늘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때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인수합병 M&A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억하시죠?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면서 트위터를 산다고 했을 때 다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 비싼 걸 진짜 사겠어? 했지만 그는 진짜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그 아픈 기억, 주주님들에게는 트라우마와도 같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번 타깃은 SNS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항공사입니다. 그것도 유럽 최대의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라이언에어 CEO가 스타링크 도입을 거절한 것이 불씨가 됐죠. 거절 사유가 참 기가 막힌데요. 비행기 위에 안테나를 달면 공기 저항 때문에 연료비가 0.3% 더 든다는 거였어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이죠. 전 세계 항공사들이 혁신적인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줄을 서는데 고작 연료비 핑계로 시대를 역행하다니요. 그래서 머스크가 X에 투표를 올렸습니다. 내가 라이언에어 인수해서 CEO 좀 바꿀까?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또 일론이 욱해서 저러네,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겠지 하고 넘기시겠지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감정적인 해프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엔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교통과 통신 그리고 결제의 삼각편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만약 진짜로 항공사를 인수한다면 그건 그냥 단순히 비행기 표를 팔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그가 노리는 첫 번째 노림수는 바로 X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항공산업은 예약, 발권, 수화물 추가, 기내식 구매까지 엄청난 현금이 오고 가는 시장이에요. 만약 머스크가 항공사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결제 과정을 X페이먼트로 통합해버릴 겁니다. 고객 데이터를 독점하고 결제 수수료를 챙기고 이 X앱을 여행의 필수 앱으로 만드는 거죠. 트위터를 샀을 때처럼 이번에도 기존 산업의 판을 흔들 명분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노림수는 이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 에비에이션의 큰 그림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래전부터 테슬라 배터리 기술의 종착지는 결국 하늘이다 라고 예측해왔습니다. 지금의 배터리 기술로는 대서양을 건너는 장거리 비행은 무리지만 라이언에어가 주력으로 하는 한두 시간짜리 단거리 노선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기 비행기를 띄우기에 가장 완벽한 테스트베드가 바로 라이언에어의 노선들이거든요. 머스크가 만약 항공사를 인수한다면 훗날 그 비행기들은 모두 테슬라의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는 이 전기 비행기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를 정복한 테슬라가 하늘길까지 장악하려는 야망,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장 걱정되는 건 자금이에요. 또 테슬라 주식 파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라이언에어의 시가총액은 트위터 인수 때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일론에게는 스페이스 X라는 히든 카드까지 있습니다.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를 상장시켜서 그 돈으로 항공사를 산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충격 없이 오히려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내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부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불안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진짜 테슬라 주주들이 환호해야 할 숨겨진 호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캐나다 소식인데요. 최근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장벽을 살짝 풀었어요. 연간 49,000대에 한해서 관세를 6.1%로 낮춰주기로 했죠. 언론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떠들지만 이건 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정책의 진짜 유일한 승자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당장 캐나다에 대량으로 차를 보낼 수 있는 공장을 가진 회사가 어디일까요? BYD? 니오? 아닙니다. 그들은 캐나다에 딜러망도 없고 물류센터도 없고 서비스 센터도 없습니다. 자, 지금 당장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건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가진 테슬라뿐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23년에 상하이 공장 라인을 개조해서 캐나다 수출용 모델 Y를 생산해본 경험이 있어요. 관세 때문에 잠시 중단했지만 이제 빗장이 풀렸으니 다시 라인만 돌리면 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열어준 49,000대의 저관세 쿼터, 이거 테슬라가 선착순으로 싹쓸이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전 세계 공장 중 마진율이 가장 좋습니다. 생산 단가가 제일 싸다는 거죠. 그동안 캐나다에 차를 팔려면 비싼 미국 공장이나 독일 공장 물량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원가가 싼 상하이 물량을 보내서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테슬라의 전체 마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알짜배기 호재라는 뜻입니다. 남들은 중국 차 들어온다고 걱정할 때 테슬라는 조용히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이슈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도조3가 부활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 칩 쓰면 된다면서 도조 프로젝트를 축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AI5 칩 설계 끝났으니까 다시 도조3 만든다라고요. 이걸 두고 일론 머스크가 또 말 바꾼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엔비디아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지금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하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있잖아요. 테슬라처럼 칩을 수만 개, 아니 수십만 개씩 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목덜미를 잡힌 셈이나 다름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 의존도를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자체 설계한 AI5 칩을 기반으로 슈퍼컴퓨터 도조를 완성한다면 테슬라는 칩 설계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AI 자립을 이루게 됩니다. 남들은 비싼 엔비디아 칩 사느라 허리가 휘는데 테슬라는 자체 칩으로 무한대로 연산 능력을 확장하는 시대. 이게 바로 도조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난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끝에는 월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합병설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합병 시나리오인데요. 유명 투자자 차마스 필리피타야가 되게 그럴싸한 가설을 제기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고민인 테슬라의 의결권 부족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거든요. 자, 스페이스 X는 일론 머스크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두 회사를 합병한다면 일론은 복잡한 절차 없이 합병 거민의 강력한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지구의 도로를 지배하는 테슬라와 우주의 통신망을 지배하는 스페이스 X가 하나가 된다. 자, 이건 그냥 기업이 아니라 국가급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는 언제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만약 이 합병이 성사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은 단순한 자동차 회사 주주가 아니라 우주와 AI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라이언에어 인수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X와 스타링크 그리고 테슬라 에비에이션을 잇는 거대한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캐나다의 관세 완화는 중국 차의 승리가 아니라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마진 폭발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도조3의 부활과 합병설은 외부 의존도를 끊고 완벽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입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하나하나,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가 던지는 돌발 행동 뒤에는 언제나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숨어 있습니다. 항공사를 사든 슈퍼컴퓨터를 만들든 그 모든 것의 종착지는 결국 테슬라 생태계의 완성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흔들린다고 혹은 CEO가 엉뚱한 짓을 한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땅 위의 도로, 하늘의 항로,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결제망까지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으니까요. 눈앞의 소음에 귀 닫으시고 이 거대한 제국의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린 정도예요. 공개된 정보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드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고급 정보들은 시장의 깊은 곳, 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솔직히 하나였어요.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설명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나?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계좌는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시청자분께서 메일로 이런 걸 하나 보내셨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계좌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자, 그 메일을 받고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렵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를 결정했는데요. 뭐 유망 종목 준다, 텔레그램 들어오면 타점 준다, 뭐 이런 리딩방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 뉴스를 정리해서 날짜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렵다, 시간이 없다, 출근하느라 못 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실제 주식 차트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바이와 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 선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AI가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흐름과 매일 바뀌는 경제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표시해주는 이 AI 보조지표 템플릿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흔들릴 때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이 템플릿이 지금은 들어가면 위험한 구간인지, 지금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인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지표를 좀 사용해본 결과 대략 97% 수준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좋았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이런 템플릿이 밖에서 돈 받고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몰래 조용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시장에서 오래 굴러봤지만 멘탈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흔들릴 때가 있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템플릿을 써가면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 일확천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적지만 꾸준한 수익,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금 회복까지 가는 길에 이 작은 선물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주식 시황 자료 비공개 파일들과 이 AI 지표 템플릿 어떻게 공유받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에 시황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공개 파일,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 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지표가 알려준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필요하시면 두 개 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표 받아도 사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 유료 아니야, 결국 텔레방으로 초대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 조용히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황 정리 파일이 필요하다, 댓글에 비공개 파일, 나는 AI 보조지표 템플릿이 필요하다, 댓글에 보조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받고 싶다, 댓글에 종목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한 번에 50%, 100%씩 먹는 시대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는 게 정답인 시대도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